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 뭐 시장은 뭐 어찌어찌 해서 뭐 코스닥은 2%대 상승이 나왔고 또 코스피도 1%대 반등이 나왔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잘 반등해서 끝났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안 한 심리는 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이 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대외 악재들 속에서 뭐 또다시 우리 주변 국가인 홍콩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일이 오늘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 뭐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면서 오늘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 미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마감하고 난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전에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던 미 증시가 엔화의 급반등 속에서 뭐 일단은 출발 스타트를 잘 끊었었고 거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기자의 기사 그리고 여는 인사들의 이 비둘기적인 일부 발언들 속에서 미 증시가 장 막판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 마감을 좀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장 전 1% 이상의 나스닥 선물의 흐름까지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 나쁠래야 시초가가 나쁠 수 없는 그런 출발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중 뭐 시가 갭이 거의 2% 가까이 떴기 때문에 그 이후 약간의 상승 이후에는 뭐 주고 시장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또 강한 종목군들 소수의 이 종목의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그렇게 썩 재미있는 시장의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에 시장의 난이도가 제가 느끼는 시장 중에 굉장히 좀 높은 난이도의 시장이 연속되고 있고 또한 거래대금이 매우 감소한 시장의 흐름이다 보니까 또 주도주 측면에서 이렇게 시장을 쭉 끌고 가는 테마라든지 뭐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들쭉날쭉한 흐름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 어렵게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뭐 시장이 악재로 인해서 빠진다면 해치 쪽 종목이 쪽 그런 악재에 반대급부로 굉장히 또 강하게 치고 가주는 시장이 또 있는 반면 이번처럼 핑퐁이라고 하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뭐 해지를 들어가면은 개파락을 하고 뭐 시장이 반등할 것 같아서 가면은 또 악재가 튀어나와서 시장이 붕괴가 돼버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감상 매우 어렵고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 공부 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야 언제 올지 모를 그 바닥의 끝에서 네,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 증시 훈풍의 반등이나 시진핑 산연민과 더불어 항생 급락의 정도가 말 그대로 금융위기 수준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시장의 반등 흐름이 약한 모습에 매우 아쉬운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일단 코스피, 코스닥 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인데 뭐 150 업종은 3%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IT 반도체 섹터에서 또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업종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피도 1% 상승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3%가 올랐죠. 삼성전자 하나만 이 코스피 전체 비중이 18%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0.6%를 끌어올렸고 여기에 삼성 SDI, LG에너지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산이 160조 SK 하이닉스를 더하면은 또 하나의 삼성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말 그대로 30%에 육박합니다. 그러한 30%에 육박하는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1%라는 숫자가 말 그대로 이들 종목이 코스피를 그냥 끄집어 올린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뭐 극히 뭐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가에 형성된 가격에서 조금 더 올랐
던지 조금 더 밀렸던지 그런 정도의 흐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장중에 어떠한 종목을 들어갔어도 별로 재미는 없는 시장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매우 감소한 모습도 좀 보여지는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망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던 하루 같습니다. 사실 수급적으로만 본다면 뭐 거래소도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코스닥도 개인의 3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으로 보면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항생 지수의 급락을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현재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아직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와 채권 국채 금리와 엔달러 환율 여기에 더해서 갑작스럽게 조금 항생의 급락으로 인한 중국 시장을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진핑 산연임이 불러온 지금 항생의 급락이 말 그대로 외국 자본의 대규모 엑싯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179억 위안의 유출이 올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유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우려를 하면서 약간은 좀 바라보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항생의 급락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분석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위기가 조금 있구나 정도라는 생각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코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시장 보면 장 초반 갭 상승 이후에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랐고 그 다음에 시가를 깨지 않은 흐름에서 마무리가 됐지만은 코스피는 오히려 밀려버리는 좀 모습이 나와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늘은 좀 더 좋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미 증시는 엔화의 반등과 월스트리트 니 기자의 기사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약간의 뉘앙스 속 미 증시가 장 마감까지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오늘 오전은 연이어 영국 보리스 전 총리의 불출마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나스닥 소물이 추가 상승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개장소는 아주 좋은 출발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의 갭 상승 그리고 장 초반 흐름 및 수급까지 전부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중국의 시진핑 3기의 시작 3년임이죠. 3기의 시작과 함께 3분기 GDP가 예측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해버리는 모습 속 국내 증시도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힘을 못 쓰는 모습으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시장을 봤을 때 섣불리 접근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일단 갭도 갭이지만은 엔화예요. 엔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치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저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은 사실 지난번 FOMC 회의에서 했던 발언들과 바뀐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연말까지 기준금리 4.25에서 4.5% 이기 때문에 데일리 총리의 0.75% 그 다음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픽 스텝 정도 인상하고 좀 속도 조절할 거야 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 까놓고 말하면은 FOMC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단순 시장의 심리만 건드려 준 것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라는 점이 국내 증시 또한 금일 미 증시의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어 보이는 듯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선물 시장에서 장막판에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그런 흐름이 좀 보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금일 시장을 베팅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내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외 외인이나 기관이나 수급은 전부 사실 삼성전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으로 완전히 집중되고 나머지 일부 시장 대비 조금 더 올라간 종목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시가 갭 흐름에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금일 시장에 진입했더라도 실익이 없는 장세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시장 수급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여전히 올라갈 때 따라가는 전략은 쉽지 않아 보이고 하락시 천천히 분할로 대응하면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조금 더 시장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전략으로 선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시장. 엔화의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150엔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위안화의 흐름도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홍콩은 시진핑 3연임과 더불어 금융위기가 말 그대로 터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항생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항생 차트인데요. 이걸 좀 길게 늘려서 월로 보면 금융위기 시절에 클라이막스 구간까지 지금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든지 동아시아 이 당시에 이제 뭐 동아시아 위기가 한번 있었죠. 위안화 뭐 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에 이렇게까지 단계 지수가 많이 빠진 적은 없었는데 굉장히 하락폭이 가파르다라는 점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항생 시장이 너무나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이 일단은 전 세계 증시에 약간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해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금융위기라든지 뭔가 뭐 다른 위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뭔가 확인된 부분이 없이 단순하게 시진핑이 사면임이 됐고 이번 당 대회에서 부동산 관련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또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없었다라는 점이 그동안 시진핑의 3연임이든 말든 당대회 이후에는 뭔가 시장에 대한 부양책이라든지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매물들이 일시에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출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실망 매물에 의해서 하락한 거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고 본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도 자료를 찾고 뭔가를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대놓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수밖에 없겠다. 옆 동네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게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의 시장은 어찌 보면 구분을 하에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형주는 수급의 연속성을 믿고 하락시 대응하는 관점에서 보는 전략과 중소형주는 테마 섹터의 대장주에 단기 누름으로 대응하는 전략 외에는 시장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이슈, 새로운 재료, 매일매일 바뀌는 테마, 매일매일 바뀌는 뭐 주도주의 흐름 속에서 엇박자를 타버리면은 그 가운데 손절이 굉장히 잦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손절이 매우 잦다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그럴수록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최대한 비중을 줄여가면서 시장에 생존하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자, 2차 전지부터 보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주말 사이에 1720조 원의 EV 투자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많은 이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전환 속에 배터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비싼데 워낙 시장이 침체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이 실적이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성장 섹터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2차 전지가 굉장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 내에서 그냥 주도 업종은 지속해서 관찰이 필요한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시장을 좀 놓고 보면요. 일단 항생 완전히 오늘 박살이 나버렸어요. 6%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 이로 인해서 중국 상해 지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나스닥 코스닥 종목을 보면 일단 21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은 좋은데요. 지금 이러한 갭 구간에서 차라리 좀 밀리더라도 이런 옆으로 박스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 속에서만 가준다면 악재에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올라가면은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떨어지면 또 반대로 그냥 뭐 이슈에 의해서 급등시켜 버리고 이런 핑퐁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때 종목군들을 주워 담는 전략, 그 다음에 올랐을 때는 파는 전략으로 일단은 시장을 관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좀 아까워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기차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오늘의 현대차의 하락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불러온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하는데 현대차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할 수 있겠죠. 테슬라도 중국 기업에 밀려서 가격 인하를 했는데 현대차라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현대차가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오늘 하락의 원인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오늘 삼성 SDI가 시장에서 거의 두드러지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밀려서 다시 박스권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런 돌파했던 지점이 단기 눌림 자리로 대형주 눌림 매매를 진행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 수급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SDI 연 이틀 어제는 1,800억 정도, 1,700억, 오늘은 대략 한 1,0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틀 동안 2,700억의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자금으로 박스를 돌파시켰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눌림, 뭐 대형주 단기 눌림 매매에는 적합한 종목이 좀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강하고 계속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까지 보면 코스피 안에서 신고가를 치는 몇 안 되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2차전지고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치고 잠시 조정을 받는 모습 속에서 오늘은 LNF가 수급은 좀 좋았는데 약간 좀 부족한 모습도 좀 보여지네요. 아마 실적 발표할 때 단기적으로 22만원 정도 한번 터치하고 좀 무너지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던지 뭐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수많은 2차전지 종목군들 많이 있지만은 뭐 이게 이제 지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소수의 대장주로만 쏠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60일 이평선에 좀 걸려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일단 지수를 받치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반등이 그렇게 썩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SK하이닉스는 매매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고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스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에 매물에 막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60일선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흐름이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2차전지보다는. 자, 그리고 원전 보죠. 원전. 자, 2주 내에 폴란드와 원전 관련된 계약 의향서를 서명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지난번에 G2파워가 시장까지 좀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G2파워가 시장 이후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장중에 많이 안 밀리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3일 동안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급락을 떨어졌을 때 이런 아래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매 포인트가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짧게 단타 정도 오늘도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요. 뭐 크게는 좀 보지 못했고, 앞에 좀 여기에서 시장가로 샀는데 순식간에 돌파가 나와서 좀 위에서 걸려서 그랬고, 뒤에는 약손절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좀 이슈가 나와서 원전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보여가지고 좀 봤었는데 오후장에는 좀 아쉽게 좀 매매가 된 것 같고요. 한신기계 원전이죠. 동시호가에 전량 매도를 했는데 그거는 매도 체결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3% 정도 짧게 수익을 내고 종가 베팅 위주로 좀 종목을 봤던 것 같네요. 한신기계나 최근에 수급이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직도 기대감은 살아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주 정도는 계속 이쪽 섹터 보면서 가급적이면은 대장주만 지금은 반등하는 모습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4680 배터리 개발을 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올라왔다가 뭐 나중에는 리튬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EM 플러스라는 종목은 각형 배터리를 개발했다, 내달 이제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다, 뭐 그런 이슈고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매우 강한데요. 이 윗구간에서는 일단은 저항권에 좀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이 위에를 뚫어내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약간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죠. 밀렸을 때 좀 크게 밀린다든지 의미 있는 자리까지 밀렸을 때 한 차례 정도 체크를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이슈가 나쁘지 않았는데 좀 시장 대비해서 종목군들이 좀 약했던 흐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자, 2차전지까지 좀 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마 이번 주에 모빌아이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라닉스가 관련해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도 비중을 줄여서 뭐 21선 근처에 일부 좀 잡아놓고, 네, 그런 상장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갭을 뜬다면 그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종목이 평소 거래 대금이 4억 뭐 매우 낮기 때문에 뭐 용돈벌이, 치킨 벌이 한다 생각하고 뭐 100, 200 뭐 이 정도로 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거래 대금이 너무 낮아서 큰 자금이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가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자율주행 칩, 포레벨 자율주행 칩을 수주했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좀 밀렸었는데 시간에 좀 올라왔네요.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을 터트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의 힘도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악성 매물대를 밟고 강하게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는 공도 한 차례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꼭 올라간다라기보다도 단기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꼽아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롱 티슈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이 아주 장기간, 또 장기간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었죠. 상장 이후에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장기간 정지가 되어 있는데, 아마 신라젠의 이 경우를 보더라도 신라젠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마 코롱 티슈진도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장이 재개가 됐는데 신라젠 잠깐 볼까요? 신라젠은 마이너스 30% 출발을 했었죠. 마이너스 30%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두 번 갔는데, 이걸 보고 나서 코롱 티슈진을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아마 또 코롱 티슈진에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시장에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으로 또 대응 시나리오를 한번 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 관련된 로봇 ETF 관련해서 SBB테크라는 종목을 저는 사실 참 좋게 봤었는데, 최근에 손절이 몇 개의 종목에서 지금 신규 상장주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매매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좀 물려가지고 사실 여기에서 빠져나가도 됐었는데 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늘은 좀 SBB테크는 제 기준에 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와서 전량 손절을 좀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시장 상황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좀 불량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로봇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반등할 수 있는 이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도 테마로 좀 못 가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정의 기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네요. 로봇 섹터가 저번에 조정의 기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흐름이 최초에는 좋았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군들 흐름도 동반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일단 기존의 한미글로벌이 대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유신이 더 강했죠. 일단 주말 사이 정부의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정책 지원금 이슈가 나오면서 건설주로 분류되는 유신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미글로벌은 이 부동산 관련된 이 채권 관련된 이슈에서도 올랐다 보니까 유신은 반대로 채권 관련해서 부동산 건설 회사들이 하락할 때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좀 올라간 것 같고, 아직 이쪽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테마가 들쭉날쭉하는 흐름은 보이지만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단기 포지션을 좀 잡고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도 시장에 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동국 RNS라든지 뭐 예를 들면 SCI 평가 정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SCI 평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채권 지원이 있어서 좀 더 급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장 대비해서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찌됐든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될 종목이라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현대에버다임 등등 장중에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내일 좀 밀리더라도 그러한 기대감이 내일 오후장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쪽 섹터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장이 지금 딱히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의 주도주다, 이게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이다 라고 명확하게 딱 꼬집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개인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설명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설명이 좀 명확하게 뭐가 맞고 틀리다라는 말씀을 쉽게 드리지 못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더 전달하는 것 같고요. 자, 어려운 시장 항상 대응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